네, 여러분. 경상북도 도민안전문화대학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 1에 이어서 사회재난 2, 정전,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사고, 금융사고, 또 보건의료재난, 그 다음에 수질오염, 이걸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있는 사회재난 요령, 이걸 중점적인 내용을 지금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재난 안전 행동 요령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그 재난 극복 역량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죠. 우리가 동기부여를 우리가 사회재난 행동 학습 요령, 행동 요령을 학습하는 동기부여를 하겠고요. 또 이런 유형에 따른 행동 요령, 이것을 또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전 및 전력 부족, 정보통신사고, 그리고 이제 금융사고, 보이스피싱이죠. 보건의료재난, 수질오염, 이렇게 해서 능동교육형 액션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전 및 전력 부족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휴일 아침,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틴틴이. 엄마도 휴식을 취할 겸 TV 앞에 앉았는데요. 마사지기도 하고 TV도 보려던 찰나. 그런데 TV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밝았던 집안은 암흑이 되고 말았는데요. 튼튼이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인류에게 편리함과 생활의 발전을 가져다준 전기.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전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텐데요. 만약 이런 전기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당장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명과 각종 전자제품은 쓸 수 없게 되고, 병원에서 의료기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들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갖가지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이 멈추고 교통수단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들의 발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정전의 원인으로는 첫째,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전기가 차단될 수도 있고, 노후화된 주택의 전기 설비 불량이나 변전소 이상으로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들로 전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전 튼튼이네 집에서도 동시간대 여러 개의 전기기기를 사용하면서 전기 수요가 몰려 정전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럼 정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이웃집도 정전인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집은 괜찮은데 우리 집만 정전이라면 누전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집안에 있는 전열기기 코드를 뽑거나 스위치를 끄고 누전 차단기를 열어봐서 차단기가 내려와 있진 않은지 확인합니다. 이때 퓨즈가 끊어져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거주지 인근의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해 수리해야 합니다.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을 땐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역 전체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의 경우 지금 정전이 되어 있는지 관리사무소 등의 확인 후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깥 상황을 살핀다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는 가전제품들의 코드를 뽑아둔 후 대규모 정전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한국전력 콜센터 국번 없이 123번으로 연락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한전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합니다. 점검이 끝나 정전이 복구된 후엔 불안정하게 들어오는 전기로 인해 전자제품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코드를 한꺼번에 다 꽂지 말고 하나씩 시간차를 두고 꽂아야 하고요. 장시간 정전 상황이 지속되다 복구됐다면 냉장고 안 식품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 후 섭취해야겠죠?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이용 중에 정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네, 엘리베이터
이게 갑자기 멈추고 잘못하면은 불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내 비상 버튼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119 상황실에 전화해 층별 버튼 위에 적혀 있는 승강기 번호 7자리를 알려주세요.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좀 더 빨리 구조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엘리베이터 문을 여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구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차례로 질서 있게 이동해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노후되거나 손상된 전선이 있는지 점검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통해 교체합니다. 집안에 휴대용 랜턴과 건전지로 작동하는 라디오를 비치해두고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 식음료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력 수요가 급증해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정전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 대기 전력을 줄이고 절전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평소 집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들은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특히 셋톱박스나 전기밥솥 등과 같이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전기가 소모되는 제품들의 대기 전력 수요를 줄이는 것도 효율적인데요. 전원 버튼 중에 원의 윗부분이 뚫린 채 선이 남아 있는 버튼은 전기를 꺼도 대기 전력을 소비 중이니 코드까지 뽑아야 합니다. 반면 버튼 모양의 원이 완전히 막혀 있다면 전원만 꺼도 대기 전력이 네, 전기절약 팁입니다. 않기 때문에 굳이 코드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문어발식 콜센터 사용은 전기 누전이나 화재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상시 습관부터 바꿔보는 것이 좋겠죠. 냉난방기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가전제품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세탁물은 한 번에 모아서 세탁해 사용 횟수를 줄이고 전기밥솥이나 TV 셋톱박스 등 대기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전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우리의 노력이 필수입니다. 전기를 아끼고 지구를 살리는 습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네, 시청 잘 하셨죠? 우리가 정전 및 전력 부족을 대비해서 이제 전력 수급 경보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1단계는 관심 주의 단계고 2단계는 경계 심각 단계, 3단계는 정전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정전이라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1단계에서는 내비 전력이 4.5기가와트에서 2.5기가와트까지죠. 이런 게 이제 예비 전력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이제 이제 관심 주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비상발전기 가동 시작하고 수요 관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 관리자들은 전력 상황, 그 다음 불시정전 가능성을 이제 공지하고 비상발전기 가동 여부를 점검해야 되겠죠. 항상 이제 상황인식, 그 다음에 절약 조치, 안전 조치, 이런 게 이제 늘 대비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경계 심각 단계인데 예비 전력이 2.5기가와트 미만입니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상황이 재난 경보, 재난 방송을 청취하면서 전력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1단계 행동 요령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수 조명과 전기기기를 제한 나머지 시설 가동을 중단합니다. 급작스러운 정전에 이제 대비해야 되겠죠. 2단계는 경계 심각 단계가 들어갑니다. 3단계 들어가면 정전 발생이 됩니다. 양초, 랜턴. 2단계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양초, 랜턴, 비상 조명 기구를 찾아서 켜는 거죠. 주변과 전력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런 전력 공급 부족에 의한 순환 정전이 됩니다. 단계별로 이제 정전을 시키는 거죠. 단계별로 또 지역별로.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 다음에 생명이, 이제 예를 들어 생명을 구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병원, 이런 게 이제 응급실, 이런 데는 이제
24시간 정전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계속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지역 정전 시간 최대 1시간을 이제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1시간마다 이렇게 정전이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정전 사전 대비 방법은 이제 가정 내에 어떻게 해요? 손전 등, 또 비상식 음료, 휴대용 라디오 이런 거를 사전에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기기 같은 거는 과부하 사용은 정전과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시 사용을 자제하고 별도 전용회를 구성하고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컴퓨터 이런 정밀기 사용하는 것에는 어떻습니까? UPS라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경보기 등 정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주 좋죠. 정기상담, 정전신고, 국번호시 123이죠. 구조요청은 119 소방입니다. 우리가 또 불시정전 때 우리 집만 정전됐을 때는 이제 플러그를 뽑고 스위치를 꺼둬야 되겠죠. 옥내 주택용 분전반, 누전 차단기, 개폐기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옥내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전기공사업체 의뢰가 수리를 해야 되고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전에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웃집과 같이 정전을 된 때는 대부분 한전선로 고장인 경우가 되니까 신속히 복구되고 있으니까 또 동요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죠. 또 아파트 단지 내 선로, 그 다음에 전기설비 고장일 수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 또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정전될 때는 어떻게 해요? 조명이 다 꺼지죠.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터폰으로 연락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전으로 운행이 중지되면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하고 이미 탈출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구조 요청은 어떻게 해요? 119로 하면 되겠죠. 전기가 재공급되면은 가전제품 하나하나마다 플러그를 순서대로 다시 꼽아야 되죠. 시간 간격을 조금씩 두고 실시하는 것이 과전류에 의한 손상 방지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냉동식품도 점검하고 식품이 얼어있는 상태라면 재냉동이 가능하지만 고기 등 색깔이 어떻게 빛깔 변했고 냄새가 난다면 바로 버리는 게 현명하죠. 다음 이제 두 번째 정보통신사고입니다. 정보통신사고에 대한 국민행동 요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협조를 이렇게 이제 강구하는 거죠. 특정 지역의 재난 상황 시에 통화 폭주로 일시적으로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해 줘야 되겠죠. 인터넷 전화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휴대폰으로 이제 긴급 전화가 있죠. 휴대폰 통화가 안 되어도 긴급 전화는 119, 112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유심 칩을 제거한 후에 전화를 하면은 긴급 전화 연결 안 될 경우에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본인과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그 사람의 그 휴대폰으로 긴급 전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긴급 발생 시 휴대폰 긴급 전화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재난정보 습득이죠. 휴대폰 재난 문자를 통해서 긴급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MB, TV, 라디오 등을 통해 재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자동차 라디오를 또 이용하는 현명한 또 지혜를 또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기 장애 시 자가 진단입니다. 전원을 한번 꺼보죠. 휴대폰이 안 될 경우에 전원을 끄고 다시 켜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해보고 유심 분리 후에 또 재장착을 해보는 게 또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IPTV가 안 될 경우에는 셋톱박스 전원을 끄고 다시 켜보는 거죠.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고 지상파 TV를 연결을 합니다. 인터넷이 안 될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제품 전원을 끄고 다시 또 켜보는 거. 그 다음에 휴대폰 데드링을 또 이용하는 거. 이런 게 자가진단의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사고, 이제 국민 행동 요령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조는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을 하라.
해달라 그런 협조가 있습니다. 통화 갑자기 일시적으로 통화 폭주로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 카드 단말기 같은 거 사용이 안 될 때 주로 이제 ARS 결제죠. 통신 장애로 이제 카드 단말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 결제가 있습니다. ARS 결제라는 것은 카드 단말기 없이 전화 한 통으로 결제 요청이 가능하죠.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확인한 후 해당 카드사에 전화하면은 ARS 결제가 되겠습니다. 대표 전화, 대표 번호 착신이 불가할 경우에 착신 전환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달 전화, 문의 전화, 그 다음 이렇게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착신 전환이 있습니다. 대표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다른 전화나 휴대폰으로 수신하는 경우죠. 대표 전화의 통신사로 전화해서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포함해서 착신 전화를 신청하면 되겠죠.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사용이 안 될 때는 와이파이도 이용하는 거죠. 통신재난 발생 시에 이동통신 3사는 상용호의 그 와이파이를 통신사와 상관없이 이제 개방이 됩니다. 통신사 와이파이 연결하고 설정 연결 와이파이, 신호가 강한 통신사 와이파이를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공공 와이파이도 연결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통신 장애로 카드 단말기 사용이 안 될 때는 ARS 결제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번호 착신이 불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대표번호로 전화번호, 대표 전화 통신사로 전화해서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착신 전화를 신청하면 되겠죠. 해당 통신사 인터넷 사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강한 휴대폰으로 신호가 강한 통신사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동통신 3사 상용 와이파이를 통신사 상관없이 이제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동통신 재난 로밍 명령 발효 시에는 통신 재난 발생 지역 중에 장애 발생 통신사 요청에 따라 가지고 과기부 장관의 그 재난 로밍을 명령합니다. 장애 발생 통신사 이용자는 자동으로 타 통신사 LTE망을 이용하게 되겠죠. 또 장애 발생 통신사 이용자 서리기가 는 타 통신사 대리점에서 서리기가 유심을 또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통신 재난 로밍 명령 발효 시의 그 행동 요령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금융사고 보이시피싱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다시 그 동영상을 한번 청취를 해 보겠습니다. 예, CT캐피탈 강현철입니다.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연루된 김민재 사건이 수사관이라고 있어서 몇 가지 합니다.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대체 누가 당할까 싶지만 최근 7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만 24만 5천 건, 피해 금액도 약 1조 3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기범들의 수법 역시 나날이 지능적이고 과감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김태현 네, 실제 사기 사례입니다. 중심으로 한 이제 명의 도용 및 불법 거래 사기단을 근무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신용카드와 대포 통장을 압수했고요. 본인 명의의 그 통장이 압수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건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햇살론 안내센터입니다. 캐피털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드리는 정보 지원 자금 안내를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햇살론 안내센터입니다. 1번 누르셔서 상담 신청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 외에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타 금융기관보다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나 설정비,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
네, 보이스피싱 수법이죠. 엄마 맞죠? 네. 당신 아들을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어요. 네? 당신 아들이 보증 서놓고 내 돈 안 갚았어요. 아줌마가 돈을 안 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단길 떼는 수밖에. 우리 아들 손대지 말아요. 여보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하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자녀의 몸값이나 사고 금액 납부를 요구하는 수법. 어디시라고요? 요 인터넷 혹시 가능하십니까? 대검찰청 쓰시고 그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제 정부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안심시킨 뒤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통장 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 등 수많은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할까요? 전화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그 즉시 112나 1332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실제 피싱 사례를 듣고 예방할 수 있는데요. 과 연결된 현금 카드 갖고 계시는 거 있죠? 그냥 그 현금 인출 카드만 저희 쪽으로 한 달 동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나날이 정교해지고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들. 사투리는 옛말,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로 피해자를 홀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아차하는 순간에 당신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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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고 보이스피싱 잘 보셨죠? 자, 우리 그 금융전산 보이스피싱 그 국민행동 요령을 봤을 때 사기범에게 입금한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또 입금한 경우가 생깁니다.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사기 이용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중요하죠. 사기 이용 계좌에 피해금이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죠. 따라가지고 피해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 그 지급정지를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회사에 바로 신청을 해야 되겠죠. 지급정지 신청 후의 절차가 보면 가까운 이제 경찰서에 피해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지급정지 요청한 은행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피해 신고 확인서,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 피해 구조 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은 이렇게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는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 요청, 두 번째 이제 지급정지, 세 번째 지급정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 거래 제한을 하고 채권 소멸 절차를 가지고 피해금을 환급을 받죠. 그래서 전자금융 거래 제한이 종료가 됩니다. 이런 절차를 여러분들도 혹시 피해를 당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절차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예방 10계명이죠. 아까 시청이 동영상도 보셨습니다만은 자금이체를 이렇게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전화가 자금이체 요구한다는 게 있을 수 없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에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에는 보이스피싱 의심하셔야 되죠. 네 번째,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 등급 올라간다.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셔야 되겠죠.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입니다.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 시에는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금융감독은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 정보 입력 요구 시에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하고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이제 보건의료 재난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집단, 휴진 파업 시에 이제 이런 파업 시에도 응급 환자는 진료하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 운영은 필수 진료죠. 중단 없이 계속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래 진료나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약국 이런 방문 전에 지역보건소 또는 이 전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다음 인터넷에는 이제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런 이제 전화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처방 진료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보건의료 재난에서 아래 이제 13개 품목, 13개 안전상비 의약품은 24시간 운영하는 일부 편의점, 그 다음에 약국 이외 장소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해열 진통제, 그 다음에 감기약, 그 다음에 소화제, 그 다음에 파스 이런 것은 약국 위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그런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수급 부족 시에는 이제 가까운 헌혈의 집에 방문해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죠. 혈액원은 이제 어떻습니까? 각 지역별 혈액원 전화번호, 주소, 혈액형별 재고량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혈액원명으로 가까운 지역의 혈액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수질 오염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겨우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요. 전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오염된 물 탓에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병에 걸려 20초마다 1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의 가속화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7년 9월 인터넷에서 오염된 생수 버젓이 판매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죠. 이렇듯 우리 생활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한 수질오염. 대처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먼저 생활 속에서 수질오염 행위를 목격했거나 하천이나 강 등의 수질이 오염됐다고 의심될 때는 고민하지 말고 112 혹은 비긴급 민원 신고번호 110에 신고합니다. 또한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는 것은 금물. 낚시와 수영, 보트놀이와 같은 물놀이 활동 또한 삼가야 합니다. 하천이나 호수 등이 오염된 경우에는 그곳에서의 고기잡이를 즉시 중단하고 수질오염 사고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과 농가, 양식장에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나 아파트 관리소 등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해 생활용수가 중단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다면 집에서 사용 식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요. 물이 오염될 때 보이는 징후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데요. 그렇다면 오염된 물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천수 물고기의 움직임이 이상하거나 바다 위로 폐사한 어류가 발견됐을 때, 수면 위로 기름이 떠다닐 때는 수질 오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오염된 물을 쉽게 접하는 곳은 약수터인데요. 약수터에서 물을 마실 때는 물 오염에 관한 경고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셔야 합니다. 또한 마시는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112 혹은 비긴급 민원 신고번호 110에 신고합니다. 오염된 식수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해 인체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병 네.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공장 폐수 같은 오염물질이나 화학물질 누출 시 사회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수질 오염. 상황별 행동 방법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수질 오염. 우리가 급수 중단 발생 시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다른 통지사항이 있기 전에는 마시거나 양치하거나 식기 세척 이래 요리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시중에서 파는 병물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급 상황 발생 시에는 급수 대상 주민들의 건강이 단기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수돗물은 직접 음용하지 말고 반드시 끓여서 식힌 후에 마셔야 되겠죠. 물을 1분가량 끓인 후에 사용하시면 물에 있는 박테리아 등 미생물 파괴돼가지고 안전합니다. 2급 상황 발생 시입니다. 2급 시에는 단기간에 영향을 이제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은 수돗물 수질 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상황을 2급 상황 발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냄새 날 때에는 직접 음용하지 말고 끓여서 식힌 후에 마실 것을 권하고 있죠. 그래서 끓인 후에 상온에서 식히면은 냄새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특히 이제 샤워 시에는 살수 효과에 의해 가지고 특히 온수 살수 효과에 의해 냄새 물질이 쉽게 발생하여 냄새가 더욱 심하게 질 수 있으므로 꼭 환기하여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1, 2급 상황 발생 시에 우리 국민행동 요령이죠. 수돗물은 직접 먹지 말고 반드시 끓여서 식힌 후에 마시거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마시거나 사용 후에 신체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되겠죠. 또 급수 정단 시에는 관계기관 통지 사항이 있기 전에는 물을 마시거나 또 양치한다든가 또 샤워한다든가 또 식기 세척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판매하는 물이나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서 지원되는 물을 사용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행동요령 수질 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재난 2에서 정전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정보통신사고, 그 다음에 금융사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재난, 그 다음에 수질 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좋은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